대전시와 충청남도 국토관리청이 다음 달 6일까지 과적 차량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축 하중 10톤이나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으로 위반한 운전자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건설 현장과 건설 기계 대여업체 등의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단속 회피와 차축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입니다. 수능 감독관 10명 중 9명은 인권 침해를 당할까 우려하지만 보호 체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교사 노조가 대전의 중등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을 걱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29%는 화장실 갈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험생에게 폭언을 듣는 등 최근 3년 이내에 수능 종사 업무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령시가 올해 농어촌 마을과 해안 105곳에 CCTV 156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방범용 CCTV는 여성 안심 귀갓길 12곳에 설치했고 범죄 취약 지역 10곳에는 인공지능을 통한 범죄 분석 CCTV를 설치했습니다. 또 대천항과 오천항에는 선박 화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전시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제설 장비 482대를 사전 점검하고 제설 인력 500여 명과 제설제 13,000여 톤을 준비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 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교육청 행정감사 중 한 대전시의원이 공립유치원에 대해 세금 낭비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경배 시의원은 지난 15일 대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원화수가 하나급에 한두 명인 유치원도 있다며 원화수 대비 교사 수가 많아 세금 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공립유치원의 원화수가 적다고 세금 낭비라는 건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보는 어리석은 말이라며 공교육을 경제 논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세종보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원석 세종시 의원을 비판하며 결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최 의원이 정부의 졸속적인 물 정책을 막장으로 끌고 가는 정권의 기수 노릇을 자처했다며 세종 시민을 위험하게 하고 물 정책을 퇴보시킬 결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세종보 재가동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학가와 유흥가에서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8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직장인과 대학생 등 도박 가담자 221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업주 등은 대전시 복명동과 도안동 등의 홀덤펍을 열고 2달에서 넉 달가량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8억 원가량의 범죄 수익금을 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6억 1천만 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교량이 내려앉은 유등교 가설교량 설치 공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대전시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당초 연내인 다음 달 가설 교량을 완공하려 했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1순위부터 9순위 업체가 잇따라 적격 심사를 포기해 최근 10순위 종합건설사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가설 교량은 왕복 6차로 구묘로 지어지게 됩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기간에 대전 시민들은 교통수요 분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한 달 동안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가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교통수요 분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승용차 요일제와 공공기관에서 이부제를 시행할 때는 주차요금 감면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합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오늘 옛 충남도 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통합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두 자치단체는 1989년 대전 직할시 승격 후 35년간 분리된 상태로 같은 생활권임에도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과 중복 투자, 인구 감소로 인한 소도시 약화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시민과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도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던 제2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이 천안독립기념관에 특별관을 짓는 방향으로 변경됐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부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애초 제2독립기념관을 수도권에 건설하려 했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 속에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천안독립기념관에 광복 80주년 특별관을 짓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독립기념관 건립을 반대해온 박상돈 천안시장과 지역정치권은 특별관 설치로 천안시가 다시금 대한민국 독립운동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잇따라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성비위 문제를 일으킨 직원 1명을 파면하고 1명을 강등하는 등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가량 성폭력을 저질러 파면 조치됐고 또 다른 1명은 올해 초 성추행을 하는 등 특정 직원을 괴롭혀 3급에서 4급으로 강등 조치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충남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충남예술의 전당은 1,227억 원을 투입해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용지에 14,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